네, 심재훈 기자와 설다혜 기자의 리포트 연속으로 보셨는데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옛 어르신 말씀이 무색해질 만큼 의외로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가장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던데 이 불량 건강식품의 실태를 취재한 신경훈 기자와 함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 기자, 심지어 찜질방 같은 공공장소에도 불량식품을 정말 난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 지금 누군가는 계속해서 속아서 그렇게 팔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 불량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노인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데다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심 없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자세한 그래픽으로 소개를 드리면요. 노인 503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126명이 판매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25%에 달하는 수치죠. 또 종류별로 살펴봤더니요. 네, 건강식품이 77.6%로 가장 많았고요. 네. 또 의료기기, 수의도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무려 77.6%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이런 판매 사기에 노출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심각한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노인들께서는 이 건강식품 그리고 의료기기에 관심이 많아지시는 게 네. 당연한 거고, 근데 아까 그 비율을 보니까 대다수 노인들이 한 번씩은 판매 사기 당해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거의 뭐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 건강식품 판매 사기에 노출돼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사기를 당한다 이러면 굉장히 속상할 네. 것 같은데 이게 외로운 노인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정에도 가고 경로당에 가서 같이 또래끼리 어울리시는 건데 이런 심리를 이용한 사기 범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취약한 이 외로움을 겨냥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을 나가게 되면 노인들이 혼자 남게 되잖아요. 이 경우 노인들은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불량 건강식품 판매자들 처음에는 노인들에게 접근할 때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선 자주 찾아가서 따뜻하게 말을 걸고 또 들어주면서 관심이 있는 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친밀해졌다 생각되면요, 그때 제품을 판매하는데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실까요? 노인들은 집에 대부분 혼자 계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 대화 상대가 없어요. 네. 쓸쓸하시거든요. 외롭고. 근데 떴다방 같은 데 가시면 재롱도 떨지요. 네. 이렇게 막 또 얘기도 나눠주지요. 거기서 굉장히 뭡니까? 노인들은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네. 그런 상황에서 자, 저렇게까지 나한테 해줬는데 그럼 나도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외롭고 쓸쓸한 분들을 저렇게 이용할 수 있다니 네.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나쁜 쪽으로. 들어. 저런 네. 머리를 다른 데 쓰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하더라도 처벌이 좀 무겁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네. 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지적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 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해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줄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처벌 수위 너무 약합니다. 자료 함께 보실까요? 네. 네, 먼저 중국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012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2008년 오염쌀 파동이 일어났을 때 관계부처 장관을 사퇴시켜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웃나라 중국, 일본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좀 약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심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불량 건강식품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경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